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한울경제뉴스의 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내용을 밤새 분석해서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요청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보시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SK하이닉스한테 큰 사건이 3개나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1월 8일 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데요. 11월 4일에도 한 번 지정이 됐거든요. 한 달 만에 또다시 걸려버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용거래 융자 잔고.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인데 이게 1조 4,7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추월을 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빚내서 사는 종목 1위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국민 성장 펀드 투자 논란인데요.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만드는 이 펀드가 SK 하이닉스 증손회사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자, 그럼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 그러려면 투자 유의 종목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야, 이 종목 좀 위험해 보인다. 투자자들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투자 유의 종목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 1년 사이에 주가가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작년 12월에 27만 원대였는데 올해 11월에는 64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자, 그다음 둘, 최근 15일 동안 특정 계좌들의 매수 집중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몇몇 세력들이 엄청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만약에 이게 투자 주의 종목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신용 융자 매수가 아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금을 100% 전부 다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내서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신용잔고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신용잔고가 7,90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한 달에 8천억 가까이 빚을 내서 산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되니까 좋죠. 근데 주가가 터지면 반대 매매가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대 매매란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락을 하고 반대 매매가 발동이 되고 물량이 출하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바로 뭐예요?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민 성장 펀드 이슈입니다. 정부가 지금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첨단 산업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기업들한테 직접 투자하는 펀드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지주회사 체계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SK 하이닉스가 지분 50%만 갖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증손회사를 통해서 국민성장펀드에서 정부 돈을 받는 거죠.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투자받고 저금리 대출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SK 하이닉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거든요. 아니, 지금 SK 하이닉스가 100% 소유한 공장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 이익이 전부 어디로 가? SK 하이닉스 주주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정부랑 이거를 50대 50 증손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은 절반만 SK 하이닉스 몫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 몫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지분 희석이라고도 하죠.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포럼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SK 하이닉스는 2027년이면은 순현금이 100조 원 정도 되니까 자체 자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아니, 돈이 남아도는 회사인데 굳이 정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 SK 하이닉스 얘네 돈도 많은데 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어떻게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호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소식은 SK 실적이 내년에 대폭발합니다. 이 흥국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SK가 2025년에 영업이익이 4조 7천억이 넘을 거라고 봤어요. 올해보다 146%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면 SK 스퀘어도 좋아지고 덩달아 SK까지 좋아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흥국증권에서 SK 목표 주가를 8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일 종가가 56만 6천 원이었으니까 30%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2배,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ER이 0.6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싸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12월 4일 세계 반도체 연맹 GSA에서 두 개 부분을 석권을 했는데요. 하나는 최우수 재무관리 기업상. 이건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우수 아시아 반도체 기업상. 이건 처음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SK 하이닉스를 최고 수준의 경영 성과를 가진 회사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숫자만 봐도 그래요. 올해 3분기 28조 영업이익만으로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을 했고, 빚은 약 24조 1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약 4조 원 순연금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SK 하이닉스는 거의 이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어요. 삼성전자도 쫓아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1등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청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HBM 양산에 들어가고요.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터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부정적인 요인은 투자주의 종목 지정, 그리고 신용장구 폭발, 국민성장 펀드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은 모회사 실적 개선, 글로벌 수상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HBM 시장 독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나 신용장고 급증은 단기 변수일 뿐이에요. 본질은 HBM 시장 독점,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조정은 기회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 이건 꼭 지키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드리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